안녕하세요. 영재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면접 시즌이 되어지면서 면접에 관계되어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면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일반 면접도 긴장이 되어지지만 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에 지원을 했을 경우 그 지원 분야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갖다가 내가 받았을 때 제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질문을 갖다가 내가 받고 싶은 질문들이 정말 나올까? 아니면 질문들이 나의 수준을 뛰어넘진 않을까?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교과 질문인 듯한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을 갖다 한번 우리 겪어보면 어떨까요? 저번에 일반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넌지시 던져봤잖아요.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 너의 꿈이 뭐야? 너의 장래 희망이 뭐야? 이런 질문들은 일반 질문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다면 조금은 난이도가 있으면서 우리가 약간은 어려운 질문들, 그걸 우리가 심층스러운 질문이라는 타이틀로 달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층스러운 면접 질문 한 20가지 정도를 갖다 준비해봤는데 보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던져진 질문에 무조건 스스로가 답변을 갖다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질문을 읽어드리면 잠깐 스탑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보는 습관을 꼭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과 면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커버링할 수 있느냐? 아니죠. 교과 면접은 우리가 배운 지식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전공 분야에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학년을 고려해서 물어보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면 내가 답변해야 될 수 있는 것과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이라는 이런 문구로 해서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자신의 견해를 말을 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면접 질문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본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단체의 이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 소속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선뜻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축구클럽, 아니면 농구클럽, 아니면 학교,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 활동, 아니면 영재교육원 소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영재원 KB 소속이에요. 자, 이런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이 그 소속감을 느꼈던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땡땡땡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이 학교 학생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우리 졸업생들이 너무나 좋은 입시 결과 아니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하나의 소속감으로 우리가 그 이유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물어본 거긴 하지만 이 소속감이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단어가 맞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도 소속감이라고 하는 소속 단체에 대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어떤 내용적인 역할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단어 꼭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은 두 번째. 면접 질문 두 번째는 공중전화 보급률 및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이상 말하여라. 와, 공중전화?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거 언제적 문제예요?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말도 안 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공중전화? 네,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전화에 대한 부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거는 공중전화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KT의 고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죠?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 공중전화를 우리가 늘리려면 일단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어보는 거지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 말고 결과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먼저 공중전화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경제적 아니면 환경적 아니면 지역적으로 있는지 저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공중전화 보급률에 대한 부분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늘릴 수 있는 제한에 대한 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화에 대한 보급이 만약에 원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회사에 공중전화 폐기를 건의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상을 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폐기를 한다니. 근데 폐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영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방법에 대한 것을 제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에 대한 건의를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본인이 생각하는 과학 또는 수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한참 유행하던 질문 문제인데요. 우리가 네이버는 네모칸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왔었잖아요. 자, 근데 그 검색 키워드처럼 과학은 뭐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우리가 여기서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과학은 선생님 같은 경우엔 우리가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근데 과학은 생활이다? 왜냐고요? 우리 주변에서 과학이 들어가지 않은 요소는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방송을 듣고 있는 이 화면 속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송출되어지는 시스템도 바로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과학에서 빛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나를 볼 수가 없겠죠. 또 여러분들의 눈에 망막에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과학이고 내가 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곧 생활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주변에서 우리가 과학은 뭐뭐다 이렇게 정의를 갖다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여러분들 걸로 문장을 꼭 만들어 두세요. 왜냐면 이 문장은요 영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입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 대입에서도 뭐뭐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처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이 또 편리해요. 왜? 언제든지 물어보면 내 뜻을, 내 의지를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4번째. 자, 사막에서 새가 살아갈 때 나는 능력 이외에 추가하고 싶은 능력 2가지를 말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새한테 추가하고 싶은 능력은 땀을 흘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땀을 흘리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없는 환경에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없어서 새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꾸로 여기서 우리가 이 새한테 깃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깃털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짧고 강한 깃털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깃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더운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짧고 우리가 또 무게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새가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리 같은 경우도 땅속 깊이 있는 벌레나 다른 곤충들 아니면 생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터무니없이 1m 길이의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를 또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창의력에 대한 부분에서 낸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 냈는지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쥐어짜내보세요. 근데 쥐어짜내는데 만약에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설명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기에 넣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재원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거든요. 자, 그래서 영재원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문제를 자신의 걸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5번째 문제입니다. 도구를 이용할 때 본래의 사용 목적에 맞추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사례를 말하시오. 자, 여러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감독님, 도구를 원래 써야 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드라이기로 빨래를 말했죠. 와우! 드라이기로 빨래를 말렸다. 야, 머리 헤어 드라이어로 빨래를 갖다 말렸단 말이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상황과 맞추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그 병콜라 있잖아요. 콜라 병에 그 이 뚜껑을 갖다가 따는데 네, 이 젓가락이나 수저로 아니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따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분필로도 따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사용 용도가 원래 병따개의 용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의 경험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왜 해봤어? 라고 한다면 지렛대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그 지렛 이종지렛의 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100원짜리 이 짧은 길이로도 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해주면 아주 베스트 우리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6번 문제입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을 하나씩 쓰고 단점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장점을 더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쓰시오. 와, 문제 우리가 여기 안에 2개, 3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워. 자, 일단은 여기서 장점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내가 그냥 잘하는 거.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장점은 일단은 내가 카메라 앞에서도 떨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인터넷 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의 영재원TV를 이렇게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장점을 갖다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쓰라고 할 때 뭐 단점 없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단점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 부분에서 일만 하다가 보니 일을 하는 와중에 내 쉬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은 꼭 쉬어가는 것을 약속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제 집착력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몰입하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리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완을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자,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우리 중요하죠. 자, 이번엔 7번입니다. 자, 수학의 원리를 이용한 물체를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수학의 원리를 갖다가 이용한 물체 360도 바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의 원리를 이용한 것 중에 우리가 그쵸? 우리 파리에 있는 에펠탑. 자, 근데 수학의 원리를 갖다 이용한 것 중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삼각대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왜 이렇게 나타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진 물체들을 주변에서 우리가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도형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여기서 수학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캔이 나오는 자판기도 우리가 수학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기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째 문제입니다. 촛불과 전구의 차이점인데 촛불은 우리가 여기서 재료를 갖다가 태우면서 타죠. 근데 전구는 전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불빛을 냅니다. 근데 이 촛불이라고 하는 거에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전구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사용하지만 얘는 심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쓰면 쓸수록
길이가 작아지지만 얘는 크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모양이 우리가 일정하지만 얘는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해서 5가지 이상 말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냐고요? 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 생각 외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에 버벅거리는 게 여러분들이 현실이에요. 굉장히 잘 답변할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너무 가벼워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당황스럽게끔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층스러운 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500년 후 꺼낼 타임캡슐에 넣을 물건 5가지 이상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500년 후에 내가 넣은 타임캡슐 안에 물건이 밖으로 꺼내질 때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 일단은 지금의 여기서 선생님을 찍고 있는 캠코더? 왜? 그 캠코더가 그 뒤에는 더 발전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발전했을 때 이 기계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인 유물로 우리가 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캠코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역사적 가치로서 뭐 옛날 불국사처럼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제 사진. 왜 그러면 타임캡슐에 들어가야 될 것 중에 이걸 누가 넣었는지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쓴 책.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또 다른 것들을 넣는다면 바로 시계를 꼭 넣고 싶어요. 왜냐면 시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시계를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넣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커피를 넣고 싶어요. 왜? 커피가 앞으로 30년 이후에는 우리가 커피를 먹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커피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게끔 커피의 원두를 넣어서 캡슐을 봉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자유롭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넣고 싶은가요?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번엔 10번입니다.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활동이 있나요? 네, 활동이 있죠.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돌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식물은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그런 식물에게 우리는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물을 소중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구역을 설정해서 더 이상 그 식물들을 우리가 해치지 않도록 했고 동물들에게도 우리가 조금 더 유기견 또는 유기묘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게 그 동물들을 우리가 보살필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갖다 우리 하면 충분히 나의 꿈과 의지가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가능하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면접 질문 우리 11번째 문제인데요. 자기만의 공부 습관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공부 습관, 뭐 과제 집착력도 있고 몰입감도 있고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짧게 말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공부가 정말 잘 되는지에 대한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 습관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저는 낮에는 제가 집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 12시가 넘어서 12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저의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몇 년째 제가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오답 노트를 갖다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하게 오답노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2번째 문제입니다. 와, 이 질문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설명해 보세요. 감독님, 좋은 친구는 뭘까요? 붕어빵 사주는 친구? 아니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친구? 아, 이거 어려워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밥 사주는 친구? 네. 좋은 친구 진짜 이거 기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바로 답변이 들어가면 연습한 티가 팍팍 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좋은 친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봐야 되는 단어입니다. 일단 제가 예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저의 의견, 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표현을 하더라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저의 의견은 곧 아무것도 아닌 제가 혼자 떠든 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한 것과 제가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낸 시간을 아깝지 않게 그것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니 저한테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 저는 매우 행복하고 그 친구가 바로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이제 준비하는 건데 사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냥 바로 답을 갖다 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9명은 답변을 갖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면접 질문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합격해서 유치원 때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네, 어떻게 할 건가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영재교육원에서 유치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이거는 유치원 때 친구를 영재교육원에서 만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왔다고 하는 어떤 동질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보고 싶었던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악수를 먼저 건네고 축하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보내는 영재교육원의 기간 동안 저는 탐구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여기 영재교육원 때 우리가 만난 유치원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면접 질문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배운 후 다시 보았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근데 책을 보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이거는 책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책을 보다가 모르면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문구,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서칭한 내용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게끔 되어지겠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내가 그것을 탐구하고 알아보기 위한 행동으로 옮겨서 그 내용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책에다가 그것을 붙여놓는 것, 그 습관을 갖다가 들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갖다가 보았을 때는 내가 그것을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엔 충분히 내 것으로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면접 질의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의 행동이 남들에게 도움을 준 예가 있으면 설명하고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한 행동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를 들면 학급 회장을 했던 경험이 내 반에 있는 학우들,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행동들이 또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그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활동에서 우리가 그 영향력 있게 어떤 부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 있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주변에 변한
상황을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질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들을 갖다가 하는데 이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다다다닥 붙여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좀 급하긴 급하네요. 하지만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 질문 한 문제 놓치지 마시고 잠깐 스탑! 멈춰 놓으셨다가 다시 대답해 보면서 플레이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15번째 우리 질문입니다. 자,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반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 왕따이죠. 근데 왕따인 친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한테 우리 가서 저 친구 왕따예요 이렇게 이르나요? 그죠? 물론 얘기는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친구가 우리가 왕따를 당하지 않는 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이죠. 알려서 그 친구를 거기에 있는 그 분위기를 바꿔놓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친구의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한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왜 그러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어른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따돌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따돌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속상하고 매우 아픈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따돌림을 하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그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에게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자,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지금 준비했던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머릿속에 연기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들이 답변을 하는 그 느낌은 지금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자, 이번엔 16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4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을지 창의적인 방법을 쓰시오.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4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숫자는 우리 죽을 사 때문에 우리가 4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죠. 어떤 건물에는 4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4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4는 우리가 여기서 4명이 모이면 우리가 2명이나 3명이 모인 것보다도 더 힘있게, 더 우리가 협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야구에서도 우리가 이 홈베이스까지 하면 뭐죠? 4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4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서 행복한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고마운 느낌 이런 것들을 부여하면 충분히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나 홍보 활동 같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자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왜 우리가 4층에 가면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도록 그 층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느낌이 바뀔 수 있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벌써 와 16문제 금방 또 이렇게 우리 했네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면접 질문에 대한 것들까지만 이제 우리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자,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들도 또 우리가 업로드 시키겠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질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나머지 것들도 충분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심층 면접 때 또 우리가 준비해서 얼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파이팅이에요!